나는 28 이은정입니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들으면 놀라곤 하죠. 28이면 한창 사회생활에 열을 올리고 친구들과 밤늦도록 수다를 떨며 미래를 꿈꿀 나이.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느 28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 옆자리엔 늘 박성한 회장님이 계셨으니까요. 올해로 환갑을 훌쩍 넘기신 제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요. 회장님과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서울로 올라왔죠.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의 병원비도 대고 동생 학비도 보태고 싶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던 어느 날, 한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장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었죠. 회장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창가 가장 안쪽 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이 회장님의 지정석이었죠. 처음엔 그저 까다로운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셔서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실 때면 늘 수고했다며 제 손에 팁을 쥐어주셨고, 제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서빙을 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뜨거운 수프를 손님 옷에 쏟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손님도 너무 놀랐죠. 손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장 책임지라며 소리쳤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곤 놀란 제 어깨를 지그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 쉬세요. 회장님의 말씀에 손님도 저도 잠시 할 말을 잃었죠. 회장님은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는 자신의 옷에 수프를 쏟은 것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회장님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회장님에게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죠.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면 저는 더욱 신경 써서 서빙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가끔은 농담도 건네셨어요. 은정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회장님의 목소리에 제 마음은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었죠. 회장님은 저녁 식사 후 늘 차를 한잔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옆자리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렸죠. 회장님은 제게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기업을 일궈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요. 회장님의 본명은 박성한. 20살에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잠을 쪼개가며 공부하셨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옷가게를 열었고 그 옷가게가 성공하면서 여러 개의 상점을 더 열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의류공장을 세웠고 수출까지 하며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회장님은 첫사랑을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는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해외 유학을 떠나 소식조차 끊긴 지 오래라고 하셨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회장님은 늘 외로움과 싸워오셨던 겁니다.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에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회장님의 눈빛에서 깊은 쓸쓸함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은정 씨는 꿈이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병원비도 벌고 동생 학비도 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회장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쁜 꿈이네요. 은정 씨는 분명 그 꿈을 이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던 거죠. 그때부터였을까요? 회장님을 향한 제 마음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회장님은 어느 날 제게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회장님 댁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회장님 댁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웅장한 대저택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저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곳에서 저는 회장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직접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셰프가 만든 요리보다 훨씬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가정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습니다. 서재는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여러 분야의 책들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다양한 곳을 함께 다녔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덕분에 난생 처음 접해보는 문화생활을 경험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저의 재능과 가능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와 회장님의 데이트는 여느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와는 달랐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일도 없었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회장님은 제 옆에서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동료들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를 향한 수군거림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저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한테 붙어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내가 혹시 꽃뱀 아니냐?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꽃뱀이라니, 제가 감히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회장님께 접근했다고 생각하다니요. 저는 그저 회장님의 따뜻함에 이끌렸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저는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정 씨, 이젠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은정 씨를 돕겠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저는 회장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제가 회장님의 비서나 애인이라고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회장님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악성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걸까? 회장님에게도 저에게도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을 견디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고민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은 제게 솔직하게 물으셨습니다. 은정 씨,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가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할 용기가 없었죠. 회장님은 그런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를 당신의 서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이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와인 2잔을 꺼내 놓으시고는 제게 건네셨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향한 자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은정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은정 씨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은정 씨는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은정 씨를 사랑합니다. 회장님의 고백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그리고 두려움. 수많은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은정 씨. 괜찮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회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깊어진 밤 회장님은 제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회장님께 이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고 저는 온몸의 신경이 회장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제 입술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품에 안겨 온전히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우리는 세상에 단둘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서로의 영혼까지 깊이 연결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하룻밤 이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장님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밤늦게까지 회장님과 함께 책을 읽거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딸
박미숙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회장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로 찾아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후려보더니 대뜸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당장 떨어져. 돈 때문에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한테 붙어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뻔뻔하게도 여기 버젓이 앉아있네. 미숙 씨는 제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주변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 회장님에게서 떨어지라고 협박하며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회장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회장님에게도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매일같이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저를 비난했고 직접 찾아와 소리 지르며 회장님을 압박했습니다. 회장님은 딸의 말에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미숙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은정 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 엄마가 떠난 후 내 삶은 늘 외로웠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 한편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지. 하지만 은정 씨가 내 옆에 와준 후 나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은정 씨의 젊음과 순수함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은정 씨의 따뜻한 마음은 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다. 은정 씨는 내게 빛과 같은 존재다. 너의 엄마를 사랑했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이 아니라 영혼이 교감하는 깊은 사랑이란다. 너는 아직 젊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너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미숙 씨는 처음에는 회장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 옆에서 묵묵히 회장님을 보살폈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실 때는 밤새 간호했고 힘들어하실 때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렸습니다. 미숙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회장님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곁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하고 보살피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요. 제가 회장님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요. 미숙 씨는 회장님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숙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숙 씨와의 화해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가족의 축복까지 받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고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고 저는 회장님에게서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끔은 여행을 떠나 새로운 곳을 경험하기도 했죠. 저는 회장님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회장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욱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함께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 차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